역사적으로는 1952년에 닥터 피스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미셸 피스터라고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요. 혈관 임파선 치료에 메조테라피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용어를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림프 드레이네이지가 안 되는 림프 드레이네이지가 안 돼서 막 붓고 아픈 그런 환자한테 피부에 피하 주사를 놨더니 좋아졌더라. 그래서 1952년도에 처음으로 이 메조세라피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메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발생학에서 얘기하는데 메조덤, 액토덤, 엔도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액토라는 게 바깥쪽, 그다음에 메조가 중간, 그다음에 엔도가 안쪽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부를 보면은 그냥 피부 껍데기가 뭐 액토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에 진피층이나 지방층, 간질 뭐 이런 것들을 메조덤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다음에 내장을 우리가 엔도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발생학적으로. 그렇게 세 층으로 나뉘어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메조덤에 주로 주사를 준다 해가지고 메조세라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많이 또 이 피스터라는 분이 이제 처음에 기술을 하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면서 87년도에 프랑스 의학회에서 처음으로 이 메조테라피라는 개념을 인정을 했어요. 사실 그게 보통 한 25년? 지금 35년이 걸렸죠. 그동안은 거의 뭐 사자 취급을 받았겠죠. 그래서 35년이 돼서 프랑스 의학회에서 처음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유럽과 남아메리카에서 이제 바디 컨트롤링, 그러니까 체형 교정 목적으로 이제 막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신젝션 또는 리포디졸브라는 이름으로 이게 일반 언론에 소개가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게 한 80년대쯤인 걸로 알아요. 80년대쯤에 이런 뭐 그냥 매체 있잖아요. 뭐 팍스 TV 이런 데서 그냥 띵젝션, 리포디졸브 그래가지고 지방을 녹인다, 뭐 얇아지는 주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거죠. 의학계에서 보고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고가 되면서 왜 남미에서 많이 하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방송에 때렸겠죠. 그래서 일반 매체에서 대중의 관심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80년대 이후 90년대부터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막 공부를 하고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제가 조금 이제 한 40여 편을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쭉 한번 이제 훑어봤는데요. 한 40여 편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아직도 온고잉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99년도에 이제 PRS라는 저널에서 나온 게 이제 셀룰라이트라고 여러분 아시죠? 지방이 울룩불룩해서 이제 코블스톤이라고 하는데 피부가 우둘두둘해지는 거.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미스트, 뭐 신화, 그 다음에 현실이라는 어떤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스펙티브라는 말은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전에 했던 거를 리뷰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을 해서 요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걸로 이제 뭐 랜더마이즈 컨트롤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요거는 이제 검증을 할 때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비교한 거는 뭐냐면 엔도몰로지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미노필린 크림, 요게 이제 매직 크림인가 아무튼 드림 크림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미국에서 시판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엔도몰로지는 뭐냐면 셀룰라이트 있는데 여러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주파 같은 걸로 예를 들면 우리 사우나 같은 데서 때밀이 아줌마가 오일 잔뜩 발라가지고 막 문질러 주는 거 있죠. 경락 같은 거 여자들은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뭐 한증막 이런 데서 몸에 오일 발라가지고 아줌마가 그 때밀이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쫙쫙 막 문질러 주고 막 하는 거 해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엔도몰로지라는 거의 일종인데 미국에서는 이게 기계를 주로 사용하죠. 기계로 이제 뭐 이렇게 막 열을 주면서 또는 막 문댄다든가 이렇게 메카니컬하게 이렇게 막 문대는 방법으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아미노필린 크림을 몸에 바르는 거. 요새도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몸에 좋은 친구들이 인스타나 이런 데서 무슨 크림 같은 거 팔고 있더라고요. 그게 인제 요런 거의 시초예요. 그래서 뭐 셀룰라이트 없애준다, 뭐 지방이 빠진다, 그런 크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 아미노필린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약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약들이 피부로 흡수되게 만들어서 지방이 없어진다. 이 개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하세요. 약이라는 거는 용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어떤 약 기전을 발휘하려면 충분히 약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피부에 바르는 거는 흡수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못 들어간다는 게 인제 또 한 가지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엔도몰로지라고 해서 이렇게 막 비벼주고 막 메카니컬 스트레스를 주는 거랑 연고 바르는 거랑 크림 바르는 거랑 비교를 해 봤더니 "We do not believe that" 둘 다 셀룰라이트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Do not" 이래 버렸어요. 그래서 해 보니까 이게 둘 다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러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가지고 뭐 아미노필린하고 플라세보랑 엔도몰로지랑 컨트롤이랑 아무것도 안 한 거랑 엔도몰로지 한 거랑 그다음에 가짜 약이랑 진짜 약이랑 주고서 막 이렇게 해 봤더니 별로 효과가 없더라. 둘 다 나는 잘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 버렸어요. 인제 그 무렵에 2003 년도 인제 제가 학교에 있을 시절인데 요때도 인제 한참 메조테라피가 학회에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막 발표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아미노필린이 그때는 인제 여기서 봤듯이 아미노필린이라는 게 인제 그 메조테라피의 어떤 약이었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논문이 인제 대한성형학회 학회지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뭐 산틴 유조체의 작용 기전은 뭐 세포 내 칼슘을 증가시키고 뭐 포스포디에스터레이즈를 억제시켜 세포 내 사이클릭 AMP를 증가시켜 아도네신 수용체를 봉쇄한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테오필린은 중증 작용 일으키고 중동량 투여 시 경련 유발하며 경련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독성이 심한 약제이다. 또한 심근에서는 긴장을 유발하고 기관지 근육,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워낙에 세오필린은 천식에 쓰는 약이거든요. 천식에 주로 많이 써요. 지방세포는 아미노필린은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시키고 포스포디에스테레이즈를 억제시켜 사이클릭 AMP 증가, PK 활성화 유도하여 어쩌고저쩌고 해서 센시티브 라이페이지가 활성돼서 세포 내 지방이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고 세포 밖으로 유리되어 결국 지방 분해를 그러니까 이게 리포라이시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쪼그라드는 커진 지방을 쪼그라뜨리는 그래서 약이 들어가서 지방 세포 사이즈를 줄인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인제 이거에 대한 세포 독성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인제 세포를 갖고 했어요. 근데 이 논문에서 인제 얘기한 게 그린웨이라는 분이 지방 세포에서 아미노필린은 아데노신 어쩌고저쩌고를 하고 활성해서 세포 분해하고 유리되어 결국 지방을 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보고가 있었고 또 콜리스는 셀룰라이트 제거에 아미노필린 크림을 사용한 결과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게 인제 한때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오히려 도포한 부위에 홍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반박했고 이종주라는 한국분은 복부에 아미노필린 피하 주사하여 허리둘레가 감소했다고 또 보고했고 김홍규 선생님은 쥐에서 복부 피하 지방을 직접 주사하여 복부둘레 변화 및 혈중 중성 지방과 유리지방산의 변화를 측정 결과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뭐 효과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어쨌든 근데 또 여 논문에서 또 정확히 지적한 게 뭐냐면 세포 독성 없이 최대 지방 분해능을 보이는 농도는 10mm몰인데 아미노필린의 혈중 농도는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거는 0.12에서 0.25mm몰이다. 그리고 치사량은 반치사량, 그러니까 절반이 죽는 그런 농도는 0.6mm몰이다. 또는 3.125mm몰이다. 그랬는데 치료 효과를 보려면 10mm몰이 필요하다. 요런 얘기죠. 치료 효과를 보려면은 이렇게 많은 용량이 필요한데 실제로 혈중의 농도로 요렇게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는 치료 농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쓸 수 없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이건 국소적이고 여기는 전신 농도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참고 삼아서 추정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논문에서 발표를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2004년도에 이제 저널 오브 코스메틱 레이저 테라피라는 곳에서 셀룰라이트에 대해서 인제 좀 논문을 정리를 했는데 보니까 이 셀룰라이트는 4가지 리딩 하이포테시스가 있는데 이 피지올로지 그건 뭐냐면 섹슈얼리 다이몰픽 스킨 아키텍처 그러니까 여성에서 많이 피부의 아키텍처 구조가 변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커넥티브 티슈 셉타 그러니까 지방을 견디게 해 주는 이런 기둥 같은 커넥티브 티슈가 있는데 그런 애들이 변한다. 그다음에 바스큘라 체인지 혈관이 변한다. 그다음에 염증 팩터 요소들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인제 이 셀룰라이트를 결정한다. 근데 결론을 뭐로 내렸냐면
이런 어떤 그 메조테라피 효과가 이런 most evidence of supporting their efficacy 효용성은 anecdotal 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anecdotal 이게 뭐냐면 일회성 어쩌다 걸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오늘 뭘 먹었더니 갑자기 기운이 벌쩍 났어. 그럼 그 약이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우리 있잖아요. 근데 이 anecdotal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어쩌다 걸린 거예요. 내가 오늘 아스피린을 먹었더니 감기가 났었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약이 효과가 있대. 근데 검증이 안 됐어요. anecdotal 이 뜻이에요. 일회성이다 또는 주관적이다 또는 어쩌면 허상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효과 없는 거야? 이제 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또 2005년에 PRS에서 이 메조세라피 바디 컨투어링에 쓰는 메조세라피가 그 효용성에 대해서 어떤 분이 리뷰 논문을 쓰셨어요. 그래서 FDA에서는 바디 컨투어링에 허가한 약물은 없다. 실제 그 당시 그랬고요. 지금 2005년까지, 지금까지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젝터블 포스파티딜 콜린이라는 약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생산돼서 리포스타빌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판이 되고 있어요. 근데 미국 내에서는 허가가 안 됐어요. 모든 약이 약간 유럽 쪽에서는 FDA보다 조금 허가를 잘 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FDA는 FDA가 허가를 내주면 FDA가 책임을 어느 정도 지는 느낌이 있다면 유럽의 그 허가 체제는 내가 큰 문제는 없으니까 허가는 내줄게. 하지만 써봐. 근데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져야 돼? 약간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허가는 좀 잘 나는 편이에요. 유럽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포스파티딜 콜린이라는 것도 어떤 지방을 녹이는 약물인데 그래서 리포스타빌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허가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인젝터블 아이소프로테놀은 천식이나 셔크, 폐고혈압, 섬액 등의 FDA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FDA에서 허가한 약물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 아이소프로테놀은 바디 컨투어링에 쓰는 약은 아니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약이 이 용도로 써라 라고 허가는 났는데 이거를 니네들이 갖다가 메조테라피라는 이름으로 몸에다가 주사해서 지방을 없이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허가를 해준 게 아니에요. 이거를 오프라벨 유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랙터라고 합시다. 트랙터는 농기계잖아요.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농사 지을 때 쓰는 기계니까 농사 지을 때만 써야 된다라고 허가를 내줬어요. 근데 이거 타고 내가 출퇴근하면 안 되냐는 거죠. 내가 이거 타고 장 보러 가면 안 되냐는 거죠. 안 될 건 또 없잖아요. 근데 허가 사항은 아닌 거예요. 약간 이런 영역이 존재해요. 그래서 또한 콜라지네이즈는 심한 화상에서 가피 제거로 허가를 받았어요. 미국에서도. 하지만 이거를 지방을 어떻게 줄이는 용도로 된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체형 교정을 위한 메조테라피는 영문 문헌 및 몇몇 임상시험만 불과하지 어떻게 정립되고 허가받은 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PRS 저널에 에디터가 있어요. 닥터 로리히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여기 보면 뭐라고 써놨냐면 되게 재밌었어요. 이 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Science must begin with myth and with the criticism of the myth. 이게 이제 칼 포퍼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과학은 신화와 신화에 대한 비평과 함께 시작돼야 된다. 그러니까 과학은 어떤 미신 같은 거를 믿으면서 시작하지만 또는 미신과 비평, 미신에 대한 비평을 함께 하면서 과학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리뷰에서 뭐라고 막 써놓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면 결과에 어찌됐든 우리 환자들은 젊은 모습으로 남아있기 위한 빠르고 간편한 노화 방지법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우리의 의무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또 이렇게 로저 스타라는 분이 Reality is the best possible cure for dreams라는 말. 현실은 꿈을 위한 최고의 치료법이다. 이런 약간 선문답 같은 그런 글을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제 논문을 읽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제가 본 논문이 되게 이제
80년대부터 나온 논문들을 한 30-40개를 쫙 보다 보니까 어떤 놈은 효과가 있다 그러고 어떤 놈은 효과가 없다 그러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약은 이래서 좋고 어떤 약은 이래서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고 막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인제 쪼끔 이제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이제 인정해 주는 PRS 저널의 에디터가 이제 이렇게 써 놓으신 거예요. 약간 선문답처럼. 아무튼 그래서 인제 피부과 논문을 좀 봤죠. 그랬더니 인제 피부과 논문에서 뭐라고 해 놨냐면 "Clinical experience and safety using phosphatidylcholine injection 또 localized reduction of subcutaneous fat." 그러니까 피하 지방을 녹이기 위해서 포스파티딜콜린이라는 약을 여기저기 썼는데 멀티센터로 그래서 후양적 연구를 한 거예요. 여러 병원. 그래서 1581명의 환자에 대한 멀티센서 후양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This treatment appears to be associated with a minimal risk." 그러니까 부작용은 적다. 근데 부작용은 적고 근데 단서가 뭐냐면 스페셜 잘 트레인된 경험 많은 의사한테 시술 받으면 이렇게 해 놨어요. 그다음에 possible risk는 뭐 다른 거랑 뭐 어쩌고저쩌다 이런 얘기를 써 놨어요.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멀티센터를 했더니 "괜찮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경험 많은 의사한테 제대로 시술 받아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피부과 쪽은 아무래도 메소테라피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윤곽주사니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이 성형외과 선생님들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피부과 선생님들이나 비전문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거를 인제 다른 분야, 다른 과 선생님들의 논문을 보니까 이 보세요. 이렇던 사람이 이렇게 돼요. 한 번 주사했대요. 원 트리트먼트 원 트리트먼트 세션에 8주 지났는데 몸무게도 안 줄었는데 이렇게 된 사람이 이렇게 됐대요. 이러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박이잖아요. 또 이 사람도 원 트리트먼트 한 번 주사했대요. 그다음에 8 주가 지났는데 체중도 안 줄었는데 턱선이 이렇게 나왔대요. 이러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사람도 체중이 딱히 줄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줄었대요. 대박인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또 피부과 논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상하다. 그다음에 인제 주로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거는 인제 뭐 빨개지는 홍조 생기고 붓고 뭐 이런 것들 뭐 딱히 뭐 그렇게 아주 뭐 의미 있게 위험하다라고 말할 건 없었고 이런 다이아레아 설사한다. 뭐 그다음에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됐다. 뭐 그다음에 패치가 생겼다. 이렇게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된 색소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런 거 그다음에 머슬 페인이 있었고 뭐 땀 나고 넥 페인 생기고 아무튼 요런 뭐 식욕이 증가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크게 뭐 부작용은 보고는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또 2006 년도에 더마톨로직 서저리라는 논문에서 메소테라피랑 포스파티딜콜린 인젝션이 인제 히스토리칼 역사적 리뷰를 인제 또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했으니까. 결론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인젝션을 디옥시콜레이트랑 한 거랑 또 포스파티딜콜린이랑 같이 짬뽕한 거랑 보니까 결과 괜찮다. 그래서 세이프티 에피커시가 좀 더 연구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해 놨어요. 근데 효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인제 막 별별 약이 다 나와요. 인제 막 여기가 인제 여기에 인그리디언트라고 써 있는 게 다 약이에요. 막 어쩌고저쩌고 약, 어쩌고저쩌고 약, 어쩌고저쩌고 약 뭐 이게 다 인제 쿠마딘 뭐 이런 심장약부터 뭐 별별 약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카페인도 있고요. 뭐 하여튼 뭐 메트로니다졸이라고 뭐 이렇게 곰팡이 약도 있고요. 뭐 아무튼 별개 항생제도 있고 뭣도 있고 뭐 별별 약이 다 효과가 있고 이 종류들이 뭐 호르몬도 있고 엔세이드도 있고 뭐 그 우울증 치료제도 있고 그다음에 뭐 허브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많은 거예요.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짬뽕하느냐에 인제 막 인제 혈안이 돼서 각 병원마다 인제 각 선생님들마다 이걸 어떻게 짬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로페시아 그러니까 탈모 그다음에 뭐 셀룰라이트 그다음에 뭐 얼굴 젊어지게 보이는 거 회춘술 그다음에 뭐 헬페스 걸려서 아픈 거 뭐 어떤 별별 거에 다 인제 써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효과 있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아."라고 얘기를 인제 리뷰 논문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2006 년도에 또 한 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현미경이랑 전자현미경이랑 대 가지고 진짜로 메조테라피 하고서 이렇게 뭐가 변했나 봤더니 조직 검사를 해 봤더니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이거예요. No significant clinical histological change. 별반 변화가 없다. 또 이렇게 해 놨어요. 이 실험은 메조테라피가 뭐 포스파티딜콜린 뭐 이런 그런 약물들이 아니라 멀티비타민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비타민 막 이렇게 놔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주로는 이제 뭐 비타민 C, 아스코빅 애시드를 주로 많이 놓지만 그래서 멀티비타민을 주사를 해 봤더니 뭐 별로 달라진 거 없더라. 다만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콜라겐 파이버가 약간 얇아졌더라. 그러니까 비타민 C의 효과 중에 하나가 콜라겐 파이버를 약간 얇게 해 줘요. 그래서 색소들을 없애주고 그다음에 인제 흉살 같은 거 쪼끔 빨리 풀어 주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살이 야들야들해진다. 뭐 이런 효과가 있는데 뭐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고 정도 변화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인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처음에 보고서 '이게 뭔가.' 했는데 결론을 별반 차이 없더라. 이렇게 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에 또 더마톨로직 서저리에서 에디터한테 이 더마톨로직 서저리의 인제 편집인한테 서브큐티니어스 노듈이 생겼다. 팬 네크로시스가 보고된다. 이렇게 메조테라피를 했더니 팬 네크로시스가 보인다. 주사한 부위에 지방이 죽어서 이렇게 노듈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만져진다. 그래서 뭐 넣나 봤더니 뭐 덱스트로즈라는 거랑 리도케인만 넣었어요. 봤더니 배에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빵꾸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건 한국 선생님이 보고를 했어요. 2005년도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피부가 녹아서 이렇게 빵꾸가 나고 이렇게 겨우겨우 시간 많이 지나서 나섰다. 이런 얘기고 조직 검사를 해 보니까 여기 염증 세포가 쫙 깔려 있는 이렇게 염증 세포가 쫙 깔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혈관을 봤더니 스롬보스라고 해서 혈관이 이렇게 다 막히더라. 염증이 심해지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피부가 빵꾸 나서 죽더라. 이런 일도 보인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메조테라피의 이제 부작용으로는 이제 알러직 리액션, 린체노이드라고 해서 피부가 물집 잡히듯이 이렇게 표피가 날아가는 그런 게 있어요. 린체노이드 이럽션, 그다음에 인펙션, 블리딩, 헤마토마, 피나고 혈종 생기고 쪼그라들고 지방 파괴되고 그다음에 괴사되고 요런 것들이 인제 보고가 된다. 또 요런 위험성이 또 있네. 도대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인제 또 이 가정의학과나 내과에서 보는 이제 다이아비티스, 당뇨, 오베시티, 비만, 요런 메타볼리즘 요런 논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topical fat reduction from the waist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했더니 아미노필린 크림은 허리의 미용적 지방 감소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라고 결론을 또 내려요. 이 논문 성격이 다이아비티스, 오베시티 이러니까 뭐 이 지방 쪽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미노필린 크림을 바르니까 효과가 또 좋대요. 또 아깐 효과 없다더니 또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또 이 플라스틱 앤 에스테틱 서저리라는 또 저널이 있는데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리폴라이시스랑 리폴리틱 스티뮬레이션 이런 것들 인제 구분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아까 이런 약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방을 없애냐. 일단 기전을 알아야지 우리가 뭐 더 연구를 해 보고 약용량을 찾아보고 할 거 아니냐. 인제 막 이런 인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물이 들어갔을 때 지방 세포가 파괴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리폴리틱 스티뮬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지방 세포가 쪼그라드는 효과를 인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보니까 코스메틱 메조테라피는 사이언티픽 에비던스, 사이언티픽 픽션 또는 루크라티브 비즈니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코스메틱 미용적 메조테라피가 과학적 증거가 있느냐 또는 과학적 상상이냐 또는 비즈니스용이냐 이 약장사냐 인제 이런 얘기가 인제 논문에서 정리를 한번 해 본 거예요 2008년도에.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놨는데 맨 마지막에 쪼끔 철학적인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이게 뭐라고 하셨냐면 증거의 부재가 여기 보시면 증거의 부재가 증거가 아닌 것처럼 다시 말하면 외계인이 없다. 외계인이 있냐 없냐? 그러면은 뭐 "외계인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외계인 봤어?" 못 봤지. 그럼 외계인 없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증거가 없다고 해서 부존재하는 게 아니다. 부재하는 게 아닌 것처럼
과학적인 유용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것이 허구다. 이 약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다소 철학적인 얘기를 인제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하죠. 이게 과연 과학적인 증거가 있냐 아니면 사이언티픽 픽션이냐 허구냐 아니면 사업적으로 그냥 이용하는 거냐. 근데 이 양반이 요런 얘기를 해 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볼게요. 그다음에 인제 2008 년도에 PRS 저널에 메조세라피 바디 컨투어링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인제 박승하 선생님이 한국 분이에요. 박승하 선생님이 논문을 올려요. 그래서 "메조테라피는 is not recommended for body contouring." 이렇게 결론을 내려 버리세요. 바디 컨투어링에 메조테라피는 추천되지 않는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려 보세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요렇게 해서 허벅지 안쪽에 여기다 인제 메조테라피 약물을 주입을 하셨고 그래서 CT를 찍어 가지고 두께 변화를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맹꽝이더라. 이 얘기예요. 또 이것도 헷갈리잖아요.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2009 년에 레이저 인 서저리 앤 메디슨이라는 저널에서 인젝터블 트리트먼트 포 아디포 티슈 그러니까 지방 세포에 대한 주사 치료법이라는 얘긴데 터미놀로지 메카니즘 앤 티슈 인터랙션 지방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한 논문이에요. 지방 제거 주사는 지방 흡입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고 다만 수술을 받고 싶지 않거나 또는 수술을 받기엔 너무 적은 양의 지방을 제거하길 원하거나 또는 지방 흡입 수술 이후 울퉁불퉁함을 교정하고자 하는 환자한테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 요렇게 또 약간 또 어중간한 얘기를 또 해 놓으세요. 또 2009 년도에 인제 미국에 계신 분인데 그렇게 논문을 써 놓으셨고 근데 이 양반이 인제 논문을 이제 쫙 인제 뒤지면서 다른 분들이 인제 보고한 거를 다 인제 리뷰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던 눈이 이렇게 됐으면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인제 그 프랑스에서 리포스테빌이라고 아까 그 약물로 나왔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눈 밑에 주사했더니 이렇게 됐대요. 아 이러면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요. 또 막 지방에 이렇게 러브핸들이 이렇게 막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또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파티딜 콜린하고 디옥시콜릭 애시드라는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막 인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되게 효과 좋은 거잖아요. 또 이렇게 리포마라고 해서 지방종이 있거든요. 지방종에다가 주사를 뿅 했대요. 디옥시콜릭 애시드를. 그랬더니 이렇게 2.6 곱하기 0.6 cm이던 지방종이 0.5 곱하기 0.3 cm으로 작아졌다. 뭐야 이거 그러면. 이 효과 있는 거잖아요. 또 여기서 보면 디옥시콜릭 애시드를 또 줬더니 턱 밑에 이게 이렇게 좋아졌다. 이거 보고서는 '이거 해야 되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걸 왜 안 해? 이 쉬운 걸. 뭐하러 이걸 막 뭐 바늘 넣어 가지고 막 석션한다고 땀을 흘려? 그냥 주사 뿅 놔주면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좀 해도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도. 근데 2009 년에 더마톨로직 서저리에 또 논문이 나와요. 랜더마이즈드 더블 블라인드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게 임상 실험할 때 가장 정확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랜더마이즈드 더블 블라인드라는 게 주사 놓는 사람도 이게 무슨 주사인지 모르고 주사 맞는 사람도 이게 무슨 주사인지 모르고 맞는 거예요. 이게 약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 가지고 주사를 막 줘 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디옥시콜레이트랑 포스파티딜 콜린이랑 이렇게 섞은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 봤더니 별 차이 없다. 그러니까 포스파티딜 콜린을 추가한 경우에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디옥시콜릭 애시드만 넣어도 효과가 좋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제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던 사람이 이렇게 됐다. 이거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됐다. 쪼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전보단 낫죠. 또 이렇던 사람이 이렇게 된다. 그럼 뭐 쪼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할 만하죠. 이렇던 사람이 이렇게 됐다. 또 뭐 괜찮아 보여요. 또 뭐 이것도 보면 뭐 갸우뚱한데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좀 좋아진 것 같고 이것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도 뭐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 가지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포스파티딜 콜린 그 약 얼마 비싸지도 않고 디옥시콜릭 애시드 그것도 비싸지도 않은 약인데 '괜찮겠다.' 이러고서는 인제 봤더니 인제 부작용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데마, 부종은 거의 21 명에서 100% 다 있었고 에리세마, 홍반 이렇게 빨개지는 거 그거는 21명 다 있었고 아픈 거 다 아프고 그다음에 버닝
막 뜨끈뜨끈해. 그거는 뭐 다 있었고, 그다음에 만지면 아파. 이거는 뭐 한 90% 있었고, 만졌을 때 남의 살 같아. 이거는 81%. 그다음에 땡겨. 그것도 한 71%. 그다음에 간지러워요. 또 67%. 그다음에 뻘겋게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겨. 그것도 한 52%. 그다음에 인젝션 사이트 피 나는 거, 주사 바늘 넣은 거에 피 나는 거야 뭐 한 33% 정도 있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전부 다 감당할 만한 뭐 부작용만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이 논문에서 또 이렇게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또 이렇게 살짝 걸쳐 놓으세요. 이러면 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런 사람도 있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애매하네.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에요. 2008, 9년. 그래서 또 이제 오베시티 리뷰 저널에 메소세라피 포 로컬 팻 리덕션, 그래서 뭐 부분적인 지방 제거를 위한 메소세라피라는 개념인데, 지방 제거 및 지방 분해 자극이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지방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리폴리틱 스티뮬레이션 또는 어블레이티브 메소세라피라고 이제 이 친구들은 말을 했어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시죠? 저도 안 좋아해요. 아미노필린이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자극해서 아데노신 사이클레이즈가 액티베이션 되고 사이클릭 AMP가 늘어나서 호르몬 센시티브 프로티나이즈가 PKA라고 해서 프로틴 카이네이즈 A가 액티베이션 되고 얘가 호르몬 센시티브 라이페이즈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지방을 녹이게 되는데, 그러면 그리세롤하고 패티에시드로 분해가 돼서 얘들이 밖으로 나간다.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아이소프로티놀 또 폴코신 또 요힌빈 이런 약들이 이렇게 해서 이게 된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고 이제 하는데, 요런 약물들이 들어가서 어쨌든 얘를 자극해서 지방 분해를 이렇게 해서 지방이 분해돼서 나간다. 리포리틱이에요. 예. 저도 몰라요. 예, 여러분. 제가 이거 생화학 시간에 옛날에 이거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 막 이랬는데 근데 개념적으로는 쉽게 그려놨어요. 약이에요, 이게. 약이 여기 떡 들어가면 리셉터에 들어가서 얘가 액티베이션 되면 얘가 얘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얘가 얘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게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고 하는 우리 세포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해석하는 학문이에요. 아무튼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또 아이소프로테놀도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방을 쪼갠다. 그래서 여러 이제 뭐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 뭐 알파2 수용체 뭐 여러 복잡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약물 작용, 약리약이 있다. 비슷해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약이 그러니까 리포리틱 스티뮬레이션, 지방을 녹이는 자극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약이 어마무시하게 많겠죠? 그래서 2020년도에 PRS 저널에 Improvement in Joule Fat Following ATX-101 이런 약이 나왔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최초로 FDA에서 허가를 받은 약이에요. 카이벨라라는 이름으로 FDA에서 허가를 받았고, 우리나라에도 작년인가 출시가 됐어요. 근데 FDA에서 허가를 받을 때는 이 턱 및 서브멘탈 팻 여기만 허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PRS 2020년에 이제 그 아까 약간 선문답하셨던 닥터 로리히라는 이 PRS 저널의 편집자분이 요 논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해요. ATX-101은 효과적으로 자울팻을 감소시킨다. 자울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거거든요. 입가주름. 우리 여기 있는 거 뭐라고 하죠? 심술보라고 이제 주로 얘기하죠. 여기 이렇게 주름 생기는 거야. 여기 늘어지는 거. 그 자울이라고 하는데 그거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마지날 맨디블라 너브가 지나가니까 여기 입가에 신경이 지나가니 자울 쪽 여기로 올라가거든요. 요렇게 나와서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요. 크게 보여드릴까요? 마지날 맨디블라 너브가 요 귀 뒤에서 나와서 이렇게 턱 하얀을 따라가다가 여기서 요렇게 올라와서 입 근육으로 이제 분포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자울이기 때문에 여기 주사했을 때 그 마지널 만디블라 너브가 다칠 수 있다. 뭐 그거만 조심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안전한 위치를 찾느냐? 그러면 눈꼬리랑 뭐 이렇게 해서 요런 데다 놓자. 신경이 요렇게 가니까 여기는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효과를 보세요. 이분이 이렇게 되셨어요. 대박 아니에요? 옆에서 보니까 이렇게 늘어진 자울이 이렇게 쓱 눌러붙었어요. 여기 이렇게 늘어진 게 쓱 눌러붙었어요. 굉장히 괜찮지 않나요? 한 번
4mm 정도 주사한 걸로 이렇게 됐대요. 굉장히 괜찮죠. 또 이분도 이렇게 좀 늘어져 있는데 줄어들었어요. 여기서는 여기 턱선 조금 생긴 것 같긴 하고 여기도 이렇게 불룩했었는데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괜찮네. 또 이 남자분도 이렇게 있었는데 쑥 없어졌어요.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쑥 없어졌어요. 괜찮네.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작용을 좀 봤더니 부종 100명, 66명을 했는데 100명에서 다 부종. 그 다음에 넘니스, 남의 살 같은 거 100명 다. 그 다음에 만지면 아파 91%. 그 다음에 멍이 들어요. 이게 17%. 그 다음에 너브가 다친 경우 3명 5%. 그 다음에 알로페시아, 탈모, 남자겠죠? 면도 턱 있는데 그런데 털이 안 나. 이런 것 또한 조금 보고가 되네요. 약이 이게 어떻게 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좀 심란하기도 하고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Hot Topic and PRS took a non-invasive approach and 이 논문을 설명하는 동영상이에요. actually used something called ATX 이분이 로리히라는 분이에요. deoxycholic acid to reduce the jowls in their PRS 저널의 authors demonstrated 편집인 how to 닥터 precisely 로리히라는 mark each 분이에요. patient's 굉장히 face for 유명하십니다. safety and efficacy. During the injection, the fat and skin was pinched 이렇게 and pulled 꼬집어서 away from the 지방층에만 underlying 주사를 muscles 해주자. and nerves. ATX-101 is then injected perpendicular to the jowl and its fat pad. After the treatment, 그래서 each 이제 patient and two 이 동영상을 보고서 제가 조금 이제 갸우뚱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약간 선문답처럼 도사처럼 말씀을 해놓으셨다가 갑자기 2002년에 워낙에 여기 턱 밑에 허가받은 약을 여기다도 이렇게 인디케이션을 확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밸 유즈였는데 여기는 쉽게 말하면 오프라밸 유즈인데 이거를 이렇게 논문을 써서 이렇게 본인이 PRS 온라인이라는 곳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홍보하는. 근데 이제 카이블레라라는 약인데 그거를 이제 상표를 쓰기는 너무 홍보성 같으니까 ATX-101이라는 이런 에시드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약간 홍보를 하면서 약간 이런 거를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이거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살짝 이제 들었죠. 그래서 미국은 동영상 찍을 때 참 저런 게 있죠. 막 이런 거. 저희 정서하고는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논문을 한 40편 오늘 아침부터 한번 쭉 보면서 느낀 건데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부작용이 아주 그렇게 심란한 것도 같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보면 아직 이게 약간 아까 미스라는 단어 썼잖아요. 미신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약이라는 게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 칵테일을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게 거의 의사마다 약간 나만의 비법 이런 것처럼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혼돈이 되는 거 아닌가. 어떤 부위에 어떤 용량으로 어떤 믹스를 해서 약을 쓰면 좋다. 이렇게 누군가가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겠는데 아직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윤곽주사라고 말을 하지만 그 약 성분은 다 미궁이에요. 사실 서양의학에서 이런 영역이 거의 없거든요. 서양의학은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약 쓰기가 겁나니까. 그리고 그걸 효과를 환자들한테 말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만 보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에 또 뭐라고 이제 선생님들이 글을 써놓으셨냐면 이게 좀 되면 할만하다. 이게 버발 마사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으로 썰을 잘 풀면 환자들한테 쉽게 편하게 할만은 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근데 또 너무 기대가 크면 이거 살짝 약장사 냄새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이거 나도 해야겠다 싶었다가 아직 아닌가 싶었다가 조금 갸우뚱했다가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